여자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방아 소리를 매겨가며 한번 찌어보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이방에 간 이방에 강태공어 조자기로다. 어유와 방아요, 태구라 전왕신은 이 목덕으로 왕하였으니 남기안이 중얼시고 어하유와 방아요, 윤소씨 국무기소 이런 나무로 집지졌나.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옥빈 홍하느 비녀굴론가 그른 허리여차 미칠렀구나. 어유와 방아요,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장엔 노룡이성을 낸 듯 머리 숙여 내린 양은 후문왕의 돈술런가. 어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왕궁녀의 허리런가.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오가 대부 죽은 후에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승상 즉위하사 국태비나으라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는 고금범난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 타령을 하여보세.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감사합니다. 여보시오 봉사님,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만 찔 것이 아니라 좀 자주자주 찧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에 들어가 유고고대 돌을 비어 이 방아를 도왔는가. 어유와 방아요, 방아를 만든 모양 보니 사람을 비영둔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놓고 한 다리 내려딛고 우리랑 내리라 거는 양이 상우고도 맹랑구나.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항성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찢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오맵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점심참이 늦었구나. 어유와 방아요, 널크덩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나이 순으로 앉은 건 아니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이 토크 들어가기 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토크 중에 어떤 분께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냐라고 사담을 나눴는데 동일하게 한 분을 지목하셨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위기 메이커로 지목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가 누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뭐 시경정, 면항정, 환벽당, 소세원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거나 또는 꼭 거기가 아니라도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이렇게 동네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정이라는 거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과연 누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임준성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누정은 그 누각과 정자를 합친 말인데요.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옥 건축 있잖아요. 이 한옥 건축을 보면 그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그 서적당 건물 있죠. 당, 전, 루, 각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서 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이 있는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또는 모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자와 모정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쉽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누정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 벽이 없어요. 이 벽이 없고 또 그리고 부엌이 없습니다. 부엌이 없다는 것은 그 생활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부엌에서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정에서는 밥을 해 먹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초등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천경인 교수님, 그러면 이 누정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지을 수 있고 어디에 지어졌고 뭐 건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어떤 건물이든 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사실 고민해서 자리를 선택하고 그 건물마다의 아름다움과 특징과 또 의미 또 기능들이 있죠. 누정은 아무래도 경승지에다가 우선 짓지 않겠어요?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려고 하고 또 멀리 있는 경치를 끌어다가 자기가 이걸 우리는 차경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아름다운 곳 경승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게 하고, 또 아무래도 누정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고 가고 하기에 편안한 곳.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계곡 혹은 연못, 뭐 산 중턱,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방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되게 건물들이 자리하게 되고요. 또 그 기능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뭐 시를 짓는 곳, 뭐 정치인들이 모이는 곳, 뭐 교류하는 곳 등등이 많이 있죠. 그런 얘기 좀 이따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게 누정이 전라도에만 있는 건 아니죠, 교수님? 임준석 교수님. 그렇죠.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상도 영남 지방에도 있고요. 그러면 호남 누정하고 뭐 영남 누정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한반도가 그다지 넓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쪽과 서쪽에 경계짓는 산맥이 흐르고 흘러 내려오고 그 양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확실히 달라요. 누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 우리 호남 지역의 자연의 경관이나 어떤 풍토의 생김새는 아무래도 좀 평지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경지가 많고 또 농사를 많이 지고 또 다소 조선시대 초기에는 또 살림들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과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뭐 계곡이고 또 산지가 많고, 그리고 그쪽은 조금은 좀 호국적이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평지적 그리고 계곡의 성격을 갖는 그런 정자가 있다고 하면은 경상도는 계곡이나 산지 좀 중심의 어떤 정자가 많이 있고요. 또 정자의 크기나 꾸밈 같은 것도 크기는 전라도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또 꾸밈은 경상도가 더 잘 꾸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상도권과 또 전라도권이 누정의 어떤 형식이나 양식 그리고 모습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도 뭐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정이 뭐 그냥 공간만 있는 건 아닐 거고 그 누정 안에서 다양하게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누정에서는 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냥 낮잠만 주무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누정에서. 뭐 아까 잠깐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주로 누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서 예, 예. 누정에서 뭐 옛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글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 그 석천 이몽룡 선생 아시죠? 이 엄청 그 정말 시인으로서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외삼촌이 음성박씨인데 박권이라고 그분이 그 바로 양과동정에서 배웠어요. 공부를 거기서 배웠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러분 우리 의병장 재봉 고경명 선생 그분이 한참 벼슬을 못 얻으세요.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것에 휩싸여서 그래서 바로 양과동에서 동네 젊은이들 또 어른들 이렇게 함께해서 향음주례 이런 걸 같이 하고 그래서 향약 공간 마을 공동 공간이기도 하고 공부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그 전에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일상으로 아까 휴게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까 천득겸 교수 말씀하시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누정이 되게 띠집이라고 해서 모정이라고도 하고 뭐 산에 있으면 산정이라고도 하고 강가에 있으면 강정이라고도 하고 또 들 숲속에 있으면 임정이라고도 하고 용이 사는 것 같은 웅덩이가 깊은데 옆에 있으면 용정이라고도 하고 용정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글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가 이제 이를테면 누정이 인문 공간이고 문화 공간이고 그렇게 탈바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좀 튼실해지고 앞이 이렇게 빛깔을 보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누정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그 내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생각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아주 우리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기억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누정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임준성 교수님, 천도영 교수님하고 건너뛰고 김승희 교수님 건너뛰고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문학자로서 김신중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누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 누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지금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과연 누정은 무엇이냐, 즉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는 다 양면성이 있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 누정 조형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아무리 멋지게 잘 지었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뭘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귀감이 될 만한 문화사적으로 어떤 그 좋은 의미를 가진 일이 그곳에서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경치 좋은 곳에 단순히 사치와 향나고 공간에 머무르고 말았느냐 이런 점들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투영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긍정과 부정 양면을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그 누정을 보게 되면은 흔히 이제 문학 예술의 뭐 산실이라든가 이런 그 고급의 기능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그 전라도는 농도 아닙니까? 옛날 농경지에 농사 짓는 곳에서 그 누정 역할을 하고 하면 이제 흔히 모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띠집 역할을 가지고 띠집을 가지고 지어서 농경지의 휴식처로 삼고 혹은 이제 우리 그 향약을 시행한다든가 그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우리는 그 사대부 문화의 상징인 누정 이것만 보지 말고 농경 문화의 모종도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이 화면에 면왕정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붙여주시죠. 네, 면왕정가가 아주 유명하죠. 저 면왕정가를 보면서 이제 바로 또 저 면왕정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 누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누정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짓고 거기 사람이 산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생활한다고 하는 삶의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살 때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옛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통 퇴유해가지고 경치 좋은 거다. 요즘 자연인 인기지 않습니까? 가면은 맨 먼저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뭐 컨테이너 같은 조그마한 집도 좋고 혹은 큰 집도 좋습니다만은 집을 짓습니다. 왜 집을 짓는가? 집을 짓고 내가 거기서 살아야 그 자연의 경치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옛날 사람들도 관직에 있다가 귀향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향리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짓습니다. 그럼 집만 짓고 맙니까? 거기서 살면서 생활했던 것을 남에게 자랑해야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자기 생활을 글로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누정가사죠. 면왕정가가 우리 가사문학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작품이에요. 면왕정가 이름이 면왕정의 노래. 면왕정의 노래인데 면왕정에서 생활하고 살았던 노래입니다. 이 면왕정가 내용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이 정자를 짓고 그 정자의 경치는 어떻고 사계절의 삶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그 면왕정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지금 앞에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저 면왕정가 결사 일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보기 좋게 지금 현대말로 옮겨놨습니다만은 간단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마지막 지금 그 면왕정가 결론 부분입니다. 세상 다 버리고 자연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가해야 되는데 틈이 없습니다. 이것도 포려하고 저것도 드리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기일랑은 언제 났고 십일랑 살인문이죠. 십일랑 뉘 닫으며 진꽃이란 뉘 쓸련가 아침이 모자라니 저녁이나 실을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나 넉넉하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니 번노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이 자연 속에서 아주 그 은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잘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 타이밍에는 원래 박수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은일가사라고 합니다. 누정 은일가사라고 하는데 좀 제가 말씀이 좀 길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누정 은일가사라고 합니다만은 자 방금 제가 읽어본 것이 면왕정가의 마지막 일부분인데 실제 작품은 이거보다 몇 배가 더 길죠. 면왕정가 가사가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그래서 장가라고 그래요. 장가라고 하는데 이 장가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좋죠. 이 어떤 장소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이 면왕정가에서는 작자가 자기가 지은 누정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향토의 산천을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 누정하고 자기 향토의 무등산권 자연이죠. 그것을 콘텐츠로 삼아가지고 문화 상품화 시켰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근데 가사에서는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렇게 나온 작품이. 이게 또 좀 이따 뭐 상춘곡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상춘곡은 그보다 더 먼저 나온 작품입니다만은 그런 게 없어요. 장소성이. 봄을 맞이하는데 정읍에서 맞이하는지 광주에서 맞이하는지 서울에서 맞이하는지 전혀 장소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데 면왕정가는 면왕정이 아니면 안 되는 작품입니다. 그것이 가사문학에서 면왕정가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다. 그리고 누정문학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다과 먹을 때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무대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참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정의 어떤 게 누정이냐,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면안정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누정을 가게 되면 한자가 있는데 다 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서 이 누정에 가면 늘 있는 현판, 이 누정과 현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임준성 교수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누정에 가면 우리가 집집마다 가보면 옛날에 문패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정에도 이렇게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가 바로 그 현판입니다. 근데 그 현판이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뭔 글자인가 참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너무 무식하다는 것이 탄로날까봐 그렇게 쉽게 물어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우리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머지않았지만 한글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글과 한자는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부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안녕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글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안녕은 또 사실 한자어거든요. 나 만나기 이전까지 편하게 잘 지냈는지 그 안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한자어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낱말들이 다 한자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방금 김신중 교수님께서 면왕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조명 때문에 지금 모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자, 면왕은 굽고 우러르다 그 뜻인데요. 이 말은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맹자에 보시면 앙불기 어천이요 부불기 어인이라 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서 땅에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따와가지고 면왕을 이 면왕성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소세원 제월당이 나오는데요. 이 제월당은 계일제자고요. 달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달이 뜰 때 지금같이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달이 딱 뜨면 아주 예쁘잖아요. 그런 예쁜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고 맑은 마음을 표현하고 또 제월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옛날 분들이 이렇게 정자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왕정은 아까 김신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문시가의 면왕정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왕정 30령이 있습니다. 이 면왕정 30령은 지금 현재 7명의 작가가 지금 발굴됐는데요. 똑같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0령, 그러니까 30개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30개의 제목은 면왕정 주변에서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사물까지 이렇게 다 망라해가지고 4글자 제목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 이 면왕정에서는 면왕성춘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면왕성춘과 그 다음에 선배, 후배, 동료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한데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정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자는 단순한 쉬었다 가는 그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문 공간이었고 문화 공간이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문학도 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누정이 복합 문화 공간이었고 우리가 계속 누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또 면왕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면왕정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 가사 관련해서 그 입장에서 누정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누정들이 있습니까? 김생준 교수님. 네. 네, 특히 지금 우리 무등산권 지역을 가사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근 누정에는 가사하고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누정들이 몇 개 있죠. 아까 얘기했던 지금 면왕정하고 면왕정가 이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고요. 그게 이제 송강정에서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누정 은일가사와 관련해서는 시경정에서 지은 성삼별곡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조금 그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화순 사평에 가면은 임대정이 있죠. 현재 지금 국가 명승으로 지적되어 있는 원림인데 그 임대정에서 만들어진 고반원가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의 작품들이 이 무등산권 같은 권역 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면왕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성산별곡도 우리 무등산 광주 주변 시경정 성산별곡 하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송강 정철 선생이 거기 좀 그 성산 시경정에서 살고 있는 인물의 산중 자연 생활을 찬미했다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략하고 조금 그 생소한 고반원가라고 하는 것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좀 질문에 가름할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임대정이면은 당연히 임대정가가 있어야지 무슨 고반원가냐 또 이렇게 또 그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임대정은 철종 때 민주연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역사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 이전에 거기에는 남원기라고 하는 분이 고반원이라고 하는 원림을 지었고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전소돼 가지고 후에 다시 거기에 임대정을 지었다.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원기라고 하는 분도 좀 생소한 분인데 이분도 한양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10대 때 전라도에 와가지고 하서 김인우 선생한테서 송강하고 함께 동문 수학을 합니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서석산 밑에 동복현 사평촌에 복거해서 거기에 고반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록 속에 보면은 고반원에다가 49개 경관을 설정해 놓고 13개 누정을 조용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남중제일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누정들이 건립해 가지고 30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임진왜란한테 전소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고반원을 짓고 고반원가라는 가사를 지었는데 누정이 전소가 되고 후손들이 떠나면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서적이 발견돼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고반원가라는 겁니다. 면왕정가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성산별곡이 있고 그와 같은 시기에 고반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고반원가, 면왕정가, 성산별곡 하니까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이 일대 무등산권에서 나오는데 15세기에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누정 은일가사가 전부 다 이 무등산권에서 나옵니다.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러던 것이 17세기에 가면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요. 17세기에 영남 지역에 가면은 무슨 저 김득연이라는 사람이 안동에 지수정가를 짓고 혹은 대구에 가면은 노계 박일로가 소유정가를 짓고 하면서 17세기 이후로 가면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17세기라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에 대한 아류이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지역 누정이 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표정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 우리 김신중 교수님께서 이제 가사에 대해서 가사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재미있는 거 없습니까? 재미있는 가사. 이 이야기를 조금 뒤에 가서 할까 했는데 조선시대 정조 때 가사인데요. 합강정가라는 가사가 있어요. 합강정 누정입니다. 누정 가사입니다. 합강정은 전라북도 순창에 있었던 누장인데 순창에요. 그 경치가 좋아요. 두 강이 합쳐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합강정입니다. 경치가 좋아요. 정조 때 전라감사로 정민씨라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가을철에 추수철인데 백성들이 굉장히 바쁘죠. 전라도 53개 고을의 수령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민심 살핀다고 순찰 나와가지고 합강정에 거기에서 음식장만 하고 기생 모아가지고 뱃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비판했던 작품이 합강정가예요.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경가세 구경가세 합강정의 구경가세 때는 9월 20사흘 길일인가 가절인가 풍속관찰 우리 순상 이날에 선유하니 주방 장막 온갖 차비 밤낮으로 준비하네 을진온척 닦아내어 배에서 해팽하고
응향각 숙소하고 새여울 배를 탄다. 범범 중류 내려가니 강산도 좋을시고 순상의 풍정이요 백성의 원수로다. 인간의 나무내군 수국에 미쳤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정 세상사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탕하게 흥청망청 지내면 이런 또 민폐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뒤로 우리 교수님 멘트 할 때가 있습니까? 앞에서 너무 말씀을 네. 많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뭐 지금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오게 네,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한 멘트는 여기까지.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사 문학을 막 이렇게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상춘곡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초 한글 가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글 운민정음 반포대원 한 세대 30년 있다 나온 노래죠. 근데 그 앞에 홍진의 묻힌분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세 재물 이런 데에서 뻑 빠져갖고 있는 이렇게 붉은 먼지 낀 인생. 그게 사실은 아주 그냥 큰 집에서 큰 많은 재물 갖고 큰 아주 높은 권세 자랑하는 당시 그 지배층을 훈구파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앞에다 이렇게 딱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물 이렇게 도덕 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재물 권세 이런 게 타들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삶을 갖는 이 자연의 삶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상춘곡에는 봄을 감상하고 찬양하는 노래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바탕이 되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인륜의 도덕의 또 명분의 의리의 이런 것이 좀 충실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임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선비들이 또 좀 착하게 착한 세상을 향해서 선도적인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망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게 한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펼 수 없는 그런 정을 거기다 담아내면서 훨씬 더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밖으로 있던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알았으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글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짓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근데 그때 살인파라고 하는 것이 훈구 권력의 전행, 권력 독점, 권력 세습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살인파들이 선비 정치가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하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나온 노래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이 그렇게 그런 어떤 한 노래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때 불렀다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소망, 시대적인 어떤 그 과제 이런 그 어떤 이런 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속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여러분 너무 지금 무겁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달빛 풍류 토크 콘서트 저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카메라에서 줌업 잘 해주시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벌레를 가까이 하진 않는데 잘 참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정말 오늘 이 무대를 즐겁게 흥에 겹게 해주실 분을 모실 거예요. 한 분을 모실 건데 한국가사문학관에서 해설사로 그리고 한국시가문학 해설연구원장으로 일하시면서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도 열심히 돕고 계신 이종옥 선생님을 무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고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종옥 선생님께서는 풍류남도 나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희경인문학당을 예. 책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짤막하게 시로서 표현하겠습니다. 벌써 다르죠?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달빛이 창가에 이르면 그리움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꿈에 그대를 찾아간 흔적이 있었더라면 그대 집 앞에 파이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새 걸어다니는 시지 꽃잎 같은 여자 이정옥 해설사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김신중 교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을 때는 박수 안 쳐주시더니 네 우리 이정 선생님 인문학당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하실 건데 지금 여기가 시경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무대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교육 시연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기대가 돼요. 일어서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산뜻한 초사흘 달이 이렇게 별 함께 나오는 가을 밤입니다. 이런 시경정 정자에 오시면 말 그대로 시경이란 말이 그림자를 쉬게 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시경정에 오시면 마음을 내려놓고 쉬시면서 여기에서 자연과 문학이 숨쉬는 공간이란 것을 확실하게 느껴가시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서 시경정 정면을 보시게 되면 저기 무등산이 보입니다. 특히 서석대 위로 한가롭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석촌 이몽룡은 이렇게 시를 읊었답니다. 용용 영상운이요 제출 이환염이라 무사 수겨운이요 상간 양불염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합니다. 한가롭고 한가로운 고갯마루 위에 저 구름 잠깐 나오더니 사라져 버렸네. 구름아 너는 어찌 그리 바쁘냐. 나는 한가롭게 너를 보고 있는데 서로 보아도 싫지 않는 것은 구름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상간양불념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참 서로 보아도 싫지 않는 것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구려. 이렇게 말하려면 조선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간양불념입니다. 이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깊숙이 마음을 내어서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멋들어진 그러한 옛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접목해가지고 나도 풍류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옛사람들의 그런 정신세계를 걸어다 보면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필요한가를 새삼 시경정 정자에 오시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은 흐르고 꽃은 피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수료하게가 아니겠습니까? 저 어지러운 천상들 돈 없으면 하나도 가질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청상과 명월만은 돈 있는 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항사코 이렇게 다니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러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풍요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청산 자연 녹수 자연 산자연 수자연 산수간의 아역자연 자연생내 인생이니 자연노라.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먹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거를 노래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흥이 나면 어깨를 이렇게 하시면 풍류남도 나들이에 나온 진가를 느끼실 겁니다. 해주실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임동창이 이런 하석 기민우의 자연가에다가 곡을 떡하니 붙여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청산도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절로 산절로 숫절로 절로 절로 산절로 수절로 절로 절로 산수가네 나도 절로 저절로 절로 자란 몸이 느끼도 절로 절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느끼도 우리 교수님은 아무 팬이 우리 없으시오. 교수님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예. 절로 절로 제일 잘하시는 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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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너무 네. 좋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누정 가사 문화권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종욱 선생님께서 막 각계각층의 분들께 이렇게 시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럼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제가 정말 17년 동안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옥 국회의장님 다 아시죠? 그분이 우리 한국가사문학관에 몇 년 전에 오셔서 저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쭉 들으시고는 갑자기 저를 초대했어요. 어디로? 국회회관으로요. 그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 잘하는 동네 국회회관으로 저를 초대해서 그분이 길이에 띄우는 희망편지라는 출판 기념식 때 저보고 와서 이 면왕정가 가사를 낭송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면왕정가 낭송을 했고 또 이 삼목령꽃이라는 그 농암 이연목 고택에서 종손으로 계신 그분이 또 그 시를 저한테 또 낭송을 부탁하길래 두 편의 시를 낭송한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정말로 경주시 의회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의원들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듣더만이 자기가 그 의원들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신다고 저를 초대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남도 이러한 풍류 남도 나들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풍년남도 나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제주도 서귀포 호텔에 가서 강의를 1시간 반을 한 기억이 또 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주저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네. 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대단한데요. 헬사님 그러면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 마지막으로 네. 있으시면 말씀해 이게 주세요.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 빠진 것 하나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가 제가, 빠졌습니까? 네. 우리 여기 관장님께서 저를 추천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용비어청가를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 하는 것을 무척 감명 깊게 들으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계속 면왕정가와 상춘곡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경정령이 정말 백미는 그 아름다운 시경정 20경을 보고 석천 이몽룡이 한시를 써놓으니까 거기에 자양분을 받아서 송강이 성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멋지게 노래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경치를 읊은 그런 것이 참 멋있습니다. 오동 서리다리 사경에 돋아오니 천안만하기 따진들 그러할까 호주 수정궁을 이라서 옮겨온고 은하를 건너뛰어 광안전에 올랐더니 짝맞은 늙은 솔 조대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어 가는 대로 던져두니 홍료와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간데 한벽당 용우서의 배 앞에 닿는가 청강 녹조변에 소목이는 아이들이 이를 겨워 단적을 비껴보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게 나온 아기 제깃을 바리고 반공에 소서뜰듯 소선적벽은 추출혈이 좋다대 8월 15야를 뭐다 어찌 관한고 서문이 사고나고 물결이 제잔적에 하늘에 돋안달이 소리에 올랐으니 잡다가 빠진 적선이 헌사롭다. 그래서 이 용비어청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시방 나라 말싸움지가 때놈들 말하고 솔찬히 거시경께로 아 글씨로는 인력들끼리 그 뜻을 거시기할 수 없은 게 아 누구 거시기들이 씨부릴 것이 있어도 허벌나게 깎아보지 않겠냐 코로코로 미어서 나가 새로 28자를 머시기 해버렸으니까 나 니들은 수어른이 히어부러 갖고 날마다 씀서롱 편하게 살아보러라 아요 말을 가지고서 국회에 가는 가서도 했단 말이요. 네네. 그 오늘 사회자가 잘못 왔습니다. 네, 이정우 선생님께서는 사회를 보시고 네,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요. 사회자가 네. 마무리 멘트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해도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시는.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네. 네. 이처럼 우리가 가사문학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한시는 무조건 어려워 이런 것도 정말 선입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진장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 정말 우리 한국 가사문학관에서 톡톡이 이루어지고 이런 풍륜남도 나들이를 통해서 또한 시경 인문학 인문특강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강주에서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가을 깊은 서정에 가슴 베이지 않을 지혜를 얻어가시려면 반드시 시경정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우리 이정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우리의 지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이정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일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함께해 주신 네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